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이제 미분에서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 이 네 가지 미분 성질, 그쵸? 딱 꼭 아셔야겠죠. 어, 자, fx가 a다, 그러니까 상수다. 이런 이제 상수죠. 상수 컨스턴트라고 하는데요. 상수에는 a가 상수면 미분 0이죠. 그런 다음에 fx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y는 x라고 그러면 그쵸? 미분값은 1이고요. 그쵸? 요 앞에 1x니까. 그 다음에 ax라고 그러면 a가 상수면 미분값은 a죠. 그리고 우리가 x의 a승, 그쵸? x의 뭐 제곱, 그러면 이게 자연수면 앞으로 내려와서 미분값은 이게 한 차수 적어지죠? 2x의 1승, 그래서 ax, x의 a-1승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x의 3승 하면 3x 한 차수 적어져요. 그렇죠?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를 좀 모르실 텐데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x하고 y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편미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우리가 fx 이렇게 할 미분을 이렇게 나타내겠지만 이렇게도 나타내거든요. 그럴 때 요 fx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까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좌표를 할 때 xy 좌표 보면 우리 1,2 뭐 2,3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과 열로 표현이 돼요. 다 딥러닝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우리가 저도 옛날에 행렬 왜 배우지 그랬거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 별로 나오지도 않은데 왜 이거 하지? 그런데 다 이게 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익숙하지 않았지 이제 공학 수학 넘어가면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가 이렇게 행렬이 이 편미분 해가지고 두 번 미분하죠. 두 번 미분해서 이게 행렬로 나오는 걸 헤시안이라고 합니다. 헤시안 행렬이라고 용어만 좀 나중에 익숙하게 돼야 되니까 딥러닝 하시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편미분은 다 결국 미분이에요. 근데 편미분은 뭐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시간에 있잖아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럼 모든 변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변수만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다, y에 대해서 미분하다. 그러면 별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뭐 2xy죠. 그러면 x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이 y는 일단은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그냥 상수 취급합니다. 이해되죠? 그 외에는 모두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fxy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가 있는 경우, 그쵸?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비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x 제곱, xy, a. 그때 a는 상수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f와 y 중에 어떤 변수를 미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해서 정하고 그 편미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 y, z 뭐 이렇게 있잖아요. 더더더.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은 x에 관해서 편미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체 df 전체 fx에서 우리가 그렇죠? x 그렇죠? 이걸 사실 정확하면 델타 그렇죠? 이렇게 뭐 y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즉 fxy가 있으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과정은 우리 그 하나씩 차수가 떨어지는 거 x제곱은 2x가 되잖아요. 하나 떨어지고 2x 하나 그쵸? 4번 공식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모든 항은 상수 취급하니까 y는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xy는 x에 대해서 보면 x는 1이니까 y만 되는 거죠. 상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미분 성질 1에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렇죠? 요 a는 0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a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 내려오죠. 2x. 그렇죠? 그리고 요 x는 차수 없어지니까 y. a는 0이니까 2x 플러스 y가 된다. 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문제 내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미분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하고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라고 그러면 뭐 그렇죠? 알다시피 x의 제곱 2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게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로가리즘. 그렇죠? 자, 근데 이 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배우셨겠지만 지수 함수의 역함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수승이고 이게 로그고. 자, 그래서 a를 우리가 지수의 미치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지수, 우리 뭐 승이라고 하는 스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를 요 네모 지수만큼 반복해서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2의 제곱은 2를 반복해서 두 번 하라. 2의 3승은 2를 세 번 곱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a고 a는 1이면 다 1이니까 1이 아니고 a가 커야죠. 0보다 양수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와 지수함수 보시면 밑 a죠. 값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이 값이 1이면 함수가 아니고 0보다 작으면 허수가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 a가.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아니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를 들어가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 하기 전에 먼저 역으로 로그부터 할게요. 그렇죠? 지수의 역함수니까요. 자, 로그 이해하면 지수부터 이해하죠. a의 x승은 x제곱은 제곱 a의 x승은 b다. 이렇게 하면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몇 승인지. 그러면 이게 아까 미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로그 a의 b가 그쵸? x가 되죠. 요거를 구할 때 로가즘이라고 하고요. 앞에 로그만 쓰죠. 그러면은 위치가 이게 밑으로 가고 요 원래 나온 값이 b로 가고 x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역함수라서 그래요. 서로 바꾼. 보시면 로그와 지수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이지 로그 함수 역시 지수 함수와 밀접한 관계인데 바로 역함수다 이거예요. 역함수. 이걸 f 역함수를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걸 인버스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x, y를 서로 바꾸는 거죠. 즉 y가 ax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됐네요.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밑으로 가야 되죠. 로그로 바꿔준다고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바꿔요? 로그로 a이고 x를 구하고 싶은데 y 값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요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낼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역함수를 만들려면 또 x, y를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가 y는 x라고 하는 거를 보면 대칭이죠. 그렇죠? ax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로그 a의 ax는 서로 이렇게 대칭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x가 1에 가까워지는 0에 가까워 오차가 커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딱 보시다 알다시피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여러분이 마이너스 1하고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계산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쵸? 그러면
거꾸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쪽에 1만큼 평행 이동하다. 그러면 이렇게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같이 나타내면 잘 보세요. x는 이제 0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ax하고 1-x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나타내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건 지수 함수에서 밑에 값이 자연 함수인 이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일러의 수, 자연 로그라고 해요. 내추럴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는 3.14처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서는 2.7128, 그쵸? 2.7이라고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함수 2는 지수함수가 포함돼서 분모에 들어가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에 이게 x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해요. 그쵸? 마이너스 x승를 1에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벌써 2점 얼마고 그 분모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수가 작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 보면 이 함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S자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형이 0하고 1 사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나와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특히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1이면 true, 2면 false, 그쵸? true 이걸 false, 0이면 false 이렇게 나타내요. 즉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사회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컴퓨터 키면 on, off 이진법 아니에요? 딱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게 이제 0.5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 동일하다면. 그래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러한 S자형으로 되어 있고 0과 1 사이에 Y 값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거의 무한대로 각 이제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쪽 X축은 1에는 닿진 않아요. 근데 거의 1에 가까운 0.99999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으로 Y값에 가깝게 갑니다. X축이 무한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모는 선생님 잘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냥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선형 회귀 분석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그 선형 회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선형 회귀에 대해서 통계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아마 파이썬으로 돌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숙제 어차피 10번이잖아요. 뭐 더 하셔도 좋고 가산점 드릴 거니까 아무튼 그 매주 가능하면 다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안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간 기말 빼면 우리가 총 뭐 10번,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번은 이상을 하라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선형회귀 볼게요. 선형회귀 뭐 다 아시니까 빨리 넘어갈 거고 대신 이제 최소 제곱법 열심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리스트 케어가 그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뭐 아마 3교시 때 이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알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바로 선형 회계가 있고 로지스틱 회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선형 회계는 우리가 어떤 산전도를 보고 각각의 산전도라는 뭐냐면 우리가 관측치죠. 그럼 observe, OBS 이렇게 보통 나요. 네, 그렇죠? 어떤 x1, x2는 여기.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렇게 쫙 우리가 선을 그었어요. 그건 이거 어떻게 보면 예측선이죠. 회기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회기. 아유, 너무 못 썼네. 이걸 써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측선이죠. 모르는. 근데 회기라는 회기 돌아가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결과치를 보고 원인이 뭐지 가는 거고요. 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연속형 변수고 여기도 연속형 변수. 즉 수치로 나타내는
연속형, 그쵸? 어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형 변수다. 그쵸?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는 뭐냐면 한마디로 1, 0 이런 식으로 범주형이라고 해요. 범주형 변수로 떨어집니다. 그걸 이산형이라고 해요. 1, 0, 1, 2, 3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요쪽이 정수 변수가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요건 보통 예측에 많이 쓰고 이건 분류 문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귀 분석은 예측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측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연속형 변수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요 로지스틱 회귀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요. 보통 로지스틱 회귀가 가장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할 때 보통 나오는 거니까 통계학은 다 들었을 텐데 데이터 마이닝은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류 문제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특징이 뭐예요? 범주형. 그렇죠? 범주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우고. 자, 그러면 선형회귀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알다시피 이 x에서 만약 y까지의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그쵸? 그건데 x 값이 변할 때마다 y 값도 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각각은 독립적으로 원인이 되는 거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종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x 값을 우리가 독립변수 그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적으로 값이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종속변수라 하고 이런 걸 선형으로 그렸다. 근데 실제로는 비선형이 대부분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려면 이 통계 가리키려다가 공학수학을 가리켜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선형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독립변수 x를 이용해서 종속변수 y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바로 성형회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단순 성형회귀는 말 그대로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죠. 리니어가 선형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뭐 변수가 이제 여기 다중 성형회귀 가면은 이제 나오는데 뭐 변수가 여러 개가 독립 변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결국 뭐라 하면은 선형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각각을 다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x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멀티플 리니어 레그레이션이고 하나만 갖고 설명한다. 광고비가 증가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증가하다 뭐 매출액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그렇죠? 원인을 파악할 때 우리가 단순 성형회귀라고 하죠. 예를 들게요. 우리가 훌륭한 예측성 프레딕션이라고 하죠. 그럴 때 독립변수가 하나뿐인 단순 성형회귀면 자, 내가 공부해 여러분죠. 일단은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그렇죠?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해봤어요. 성적 변화를.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집합으로 처음에 모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x는 시간이니까 2, 4, 6, 8. 그렇죠? y는 81, 93, 91, 97. 그렇죠? 근데 집합의 특징은 순서하고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합으로. 그다음 이거를 찍은 거죠. 2시간일 때 찍은 거야. 4시간일 때 찍고 6시간일 때 찍고 이게 관측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쵸?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스캐터 플롯. 그쵸? 이게 영어로는 산점이다. 그쵸?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이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거 본 거죠. 서형으로. 그쵸? 어찌됐든 정보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선형회계를 공부하는 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쵸? 이 특징, 그쵸?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딥러닝 쪽에서는 피처링이라고 하죠. 그쵸? 특징, 특성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거 기울기가 될 거고 이건 그 기본적으로 상수값으로 y 절편 값이 되는 거죠.
x값은 독립변수고 y값은 종속변수입니다. 즉 x값이 얼만큼 변화함에 따라 y값이 변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면 상수 a, 이 a는 기울기죠. 그 기울기 개수. 그래서 기울기 a 값과 y 절편에 해당하는 b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최소제곱법입니다. 최소제곱법,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죠. 즉,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1차 함수의 기울기 a, 그렇죠? y절편 b를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값 한번 볼까요? 공부한 시간이고 y값은 출력된 값이죠. 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까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여러분 용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지듀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잔차. 그렇죠? 그래서 뭐 오차 최소 제곱, 뭐 오차를 제곱법, 뭐 또 잔차 제곱법 뭐 이런 말이 혼용돼서 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데, 즉 이거를 x의 평균을 x 바죠. 그렇죠? 뭐냐면 x 제가 지금 관측한 어떤 x 한 값, x 값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 값에서 y의 평균을 이제 한 거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곱을 해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느냐? x에서 x 평균을 제곱한 값을 합을 나눈 게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x의 편차, 각 값과 평균의 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곱을 해주는 이유가 그냥 x의 편차를 뭐 통계학식 배웠을 때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곱해서 합한 값을 분모로 놓고 x와 y의 편차를 곱해서 합한 값을 분자로 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있는 x의 x바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평균은 우리가 네 가지밖에 없었죠. 그걸 4를 나눠주면 5가 나와요. y의 평균은 그 네 가지 수에다가 4를 나누면 90.5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90.5가 이게 뭐예요? y바, 이건 x바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각 점에서 요 차이가 그쵸? 요 x 요 내가 실값과 우리가 예측선을 그은 거하고 차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차이를 최소화해 가지고 정확하게 선이 우리가 그은 특징선이 정확하게 결과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오차를 줄이는 거죠. 즉 오차가 결국 에러니까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하고 81에서 95 곱한 거 더해주고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고 그쵸? 거기다가 그걸 제곱한 거 그쵸? x의 값을 제곱한 거를 나눠주면 2.3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y절편 b는 y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에다 기울기 a를 하면 되는데 a는 아까 2.3이라고 구했죠? 거기다가 5를 그쵸? x의 평균 5 그리고 y의 평균 90에 하면 79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측치는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아는데 예측치는 그 저 어디다 하면 돼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뭐 4.6에다가 플러스 79니까 그거에 대한 y 값이 예측치 우리 그 선의 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83.6, 88.2, 92.8, 97.4가 예측값이 나온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이제 이건 수기로 한 거예요. 공식에 대입해서. 그래서 딱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연장선으로 그은 게 그렇죠? 그 최소 제곱법을 해가지고 연장선을 그은 게 실제로는 이제 회귀분수 선이 되는 거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레지듀얼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요 차이가 영어로 편차, 오차, 레지듀얼이 된다. 잔차, 그쵸? 잔차라고 해요. 잔차. 알겠죠? 이렇게 그을 수 있다. 오차가 가장,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다시 보지만 뭐야? 오차가 제일 적게, 최소가 되는 직선을 해서 정보 손실도 적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잘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에러,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 이것이 바로
오차가 가장 적은 주어진 좌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이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예측 그쵸? 직선입니다. 즉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지만 그 미래를 최소한 알아서 대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링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러가 적어야겠죠. 그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게 바로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의 방법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x 값을 넣어서 공부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성적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딩으로 원하는 최소 제곱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넘파이라고 있어요. 넘파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보통 순서가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여기는 딱딱 이 조건이 있죠. 기초 문법 있고 이제 for문, 반복문. 아마 여기 반복문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definition, def, 그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그 HTML이나 XML 문서로 이제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HTML도 그렇고요. 그 자바라고 있습니다. 오라클에 나오는 자바. 자바에서 만든 그거를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즉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을 짜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파이썬에서 분석을 해야 돼. 텍스트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야 됩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뭐 자바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도 조금 아셔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조금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언어가 틀리거든요. 다 C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컴공 애들이 유일한 게 이게 파이썬이나 R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R은 거의 계산기고 여러분은 파이썬 배우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이긴 하지만 파이썬은 또 그 내부 구조는 다 C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지 뭐 그쪽으로 깊게 들어가시 프로그래머가 안 되시더라도 C에 대해서 이해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요 함수 다음이 뭐가 나오냐 여기에 넘파이가 나와요. 이제 넘파이가 뭐냐면 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판다스가 분석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이제 판다스예요. 그래서 보통 넘파이하고 판다스까지가 이제 기본에 이건 기초고 기본에 속하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정규식을 가리키기도 하고 안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이제 뭐 그래서 ML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순으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통은 대학원 과정인데 지금 데이터 마이닝이 4학년 과목으로 왔다는 건 이제 우리 기술 경영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랑 쌍벽을 지금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이걸 가리키는데 문제가 아직까지 여기도 R로 제가 처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학기부터 가리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빠른 편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기술 경영 쪽이라 그래서 요거랑 요 기초까지 하면 지금 당장 이제 다음 학기에 마지막이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import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numpy라는 즉 분리하는 거는데 as, np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명령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R은 직관적으로 쉬운 게 한번 모듈 다운받으면 그 모듈의 안에 있는 함수를 정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 numpy를 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칭이라고 해요. 뭐로 부를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어 한국 이름이 진욱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칠 때마다. 그걸 뭐예요? will. 그럼 이제 will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명령. 대신 여러분들이 이 별칭을 안 하면 numpy를 다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 import numpy as np라고 하고 x하고 y 값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그 다음 보시면 numpy 라이브를 봐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환을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으로 쳐가지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딩으로 하는 최소 제곱을 보면 최소 제곱근 공식으로 기울기 y와 b 절편의 잠깐만 이걸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 코드가 좀 뭔가가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기울기가 a죠.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계속 이러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기울기 a하고 잘못 나왔죠? y 절편의 b 값을 구해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렇죠? 네, 이렇게 값을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최소 제곱근 공식으로 기울기 a와 y 절편 b를 그러면 x의 모든 원소의 평균을 구하는 numPy 함수는 min, 그렇죠? min이 바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mx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 x 원소들의 평균값을 my라는 그쵸 변수에다는 y 원소들 평균값을 일어넣게 합니다. 그러면은 mx는 mp 이렇게 써요. mp 닷 이거 다음에 min 그 다음에 mp 닷 min y 그냥 이렇게 치면 코드 치면 값이 나옵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그 최소 제곱근 공식 중에 분모의 값, 즉 x의 각 원소와 x의 평균의 차, x 바라고 그랬죠. 요거에 뺀 거 아까 각각의 x1, x 관측지 2, 그쵸? 그거의 제곱하라는 파이썬 명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디바이저라는 변수로 요건 여러분들이 뭐 C로 해도 되고 D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즉 내가 관측치 i를 마이너스 mx, 그쵸? 아까 평균을 구한 게 mx였잖아요. 요 곱하기 두 개가 제곱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 포문은 알다시피 여기 x라는 전체 원소 중에서 하나씩 뺀 게 i죠. 요것들을 제곱한 것들을 더해라 sum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저에다가 집어넣어줘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코딩으로 할 건데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끝내놓고 쉴게요. x와 y의 편차를 곱해서 합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까지 새로운 함수를 하는데 디비던트 변수의 분자의 값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공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바이저라고 하는 데가 일단은 그렇죠? 아까쯤에 제곱을 x의 제곱한 것들을 기억나시죠? x에서 x 바를 한 거에 그렇죠? 제곱한 게 디바이저죠. 이걸 지금 분자값을 했고 분모값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x에서 x바 그리고 또 했어요. y에서 요 값은 y에서 y바를 곱한 거를 각각을 다 더해줬죠. 그러면 요거를 결국은 요거죠. 썸한 거잖아요. 분자는 자 그거를 뭐야 디비던드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아니까 공식을 안다고 전자하에 데피니션 합니다. 탑이라고 하고요. x, mx, y, my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처음에 d라는 값은 뭐예요? 0이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인지 함수 이제 알죠? 전체 값 len 함수를 써야 x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억하시죠? 요거를 해서 뒤로 넣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씩 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 i가 1이면 x1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y 1 마이너스 my 해서 뒤로 넣고 그 뒤를 또 더하기 그쵸? x2 마이너스 mx y2 마이너스 my 이런 식으로 mi가 mx나 mi는 결국 y바 x바잖아요. 평균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리턴 d를 해라 그거죠. 그리고 디비던드라고 해서 x, mx, y, my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또 설명서가 있긴 있지만 보시면
자, 결국은 뭐 임의 변수 d를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하는데 x의 개수만큼 실행하고 d의 x의 각 원수에서 평균의 차, y의 각 원수에서 평균의 차를 각각 곱해서 차례로 더하는 최소 제곱법을 그대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분모와 분자를 계산하면 a라고 하면 디비던드는 아까쯤에 각각의 원소 다 곱한 거에다가 분자, 그쵸? 제곱한 거를 x에서 x 바를 한 거에 제곱한 거를, 그쵸? 여기 디바이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걸 제곱 이거 해서 더한 거를, 자, 그래서 a를 구하고 나면 y절편, 그쵸? 를 구하는 공식으로 해서 b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y절편은 y파에서 아까 구했던 mx 곱하기 a였잖아요.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쵸? 요거는 좀 이따가 선형 회귀 실습 그때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는 코딩으로 확인해 볼게요.